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뉴욕시 전역에서 인력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항바이러스제 알약 치료제는 현재 공급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화이자의 경고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주문량을 2배로 늘릴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무증상 확진자의 격리 지침을 한층 더 완화하고 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검사도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성을 높이는 공식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한국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뉴욕시 전역에서 인력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 소방 등 도시의 필수 기능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검사 수요 폭증으로 대기 시간도 늘어나고 결과도 지연되면서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코로나19 감염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집계된 뉴욕시 확진자는 3만 800명, 감염률은 34.7%를 기록했습니다. 검사를 받은 3명 중 1명이 양성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주에서 848명이 추가로 입원해 입원 환자 수는 1,4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뉴욕시는 도시의 주요 기능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찰, 소방, 응급의료와 대중교통, 청소 등의 필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시경 제복경찰관 3만 5천 명 중 14.3%에 해당하는 5천여 명이 병가를 낸 상태입니다. 2천여 명은 코로나19 감염, 나머지는 확진자 접촉이나 유사 증상에 따른 겁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직원의 18%가, 응급구조원의 경우 30%가 병가를 낸 상태입니다. 대중교통 종사자의 경우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뉴욕시 전철 서비스도 상당수 노선에서 운행 간격이 길어지는 등 정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소매점은 물론 대부분의 민간 기업들도 직원들의 감염으로 인한 일손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직원 부족으로 휴업을 고려 중인 곳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검사소의 혼잡과 결과 통보 지연도 큰 불편입니다. 뉴욕시는 하루 10만 건 이상, 뉴욕주 전역에서는 25만 건 가까운 검사를 하고 있지만 검사소 예약도 쉽지 않고 대기소마다 긴 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소 하루면 나왔던 PCR 검사 결과도 최근에는 5일에서 7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하루 신규 감염자가 100만 명을 넘는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감염자 수 집계가 큰 의미가 없다면서 대신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 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전염력은 매우 강하지만 무증상이거나 비교적 가벼운 증상만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감염자 수는 크게 늘었지만 지난주 입원 건수는 하루 평균 14,800건으로 지난해 1월에 16,500건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 역시 지난 2주 동안 하루 평균 1,200명으로 지난해 1월에 3,400명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심각한 증상을 예방하는 효과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콜롬비아 대학 글로벌 보건센터 ICAP의 와파엘 사드르 박사는 이제 중요한 것은 감염자 숫자가 아니고 질병과 장애 그리고 사망을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얼바인 대학의 앤드류 노이머 공중보건 교수 역시 신규 감염자 수 집계는 이제 적절성을 잃었다는 입장입니다. 노이머 교수는 지금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통계는 입원 건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감염자 수 집계를 포기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워싱턴 대학의 알리 목도드 교수는 감염의 증가 또는 감소 추세를 아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국가로서 전염병 발생 추세를 모른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팬데믹 상황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항바이러스제 알약 치료제는 현재 공급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초기 공급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병원 현장에서는 막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항바이러스제 알약 치료제는 코로나19의 중증 진행을 막고 재택 치료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은 지난해 12월 말 화이자의 코로나19 알약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머크앤컴퍼니의 몰누피라비르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는 팍스로비드 1,000만 명분과 몰누피라비르 300만 명분을 구입했고 현재까지 36만 5천 명분이 주별 인구 비례에 따라 배포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초기 공급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환자 증가와 인력난에 직면한 병원 현장에서는 막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로드아일랜드주에서 일하는 감염병 전문의 랠프 로저스는 일부 고위험군 환자의 알약을 처방하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날 팍스로비드를 주문하려고 약국에도 가봤지만 품절돼 확보하지 못했고 이렇게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 의사들은 어떤 환자가 복용하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결정해야 한다고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급이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감염병 전문의 니콜 로비는 아직 알약 치료제를 처방해보진 못했지만 조만간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가 전국을 장악하기 전에 약을 확보하고 환자에게 제때 줄 수 있는가가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화이자의 경구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주문량을 2배로 늘릴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과의 회의에 앞서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사람들을 위해 입원율과 사망률을 크게 줄이는 화이자 알약을 보유했다며 크리스마스 이브에 첫 회분을 선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알약을 보유했다며 오늘은 우리 팀의 주문량을 1,000만 회분에서 2,000만 회분으로 2배로 늘리도록 화이자와의 협업을 지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을 주문했고 지금 주문을 2배로 늘린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알약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과 입원을 극적으로 줄일 것이라며 먹는 치료제를 게임 체인저로 칭했습니다. 이어 먹는 치료제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국가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극적으로 바꿀 잠재력을 보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또 부스터샷 접종도 거듭 독려하고 다음 주부터는 보험회사가 코로나19 자가 진단키트 검사 비용을 변제할 것이라며 코로나19 검사 역량 강화도 언급했습니다. 최근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무증상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했는데요. 이런 격리 지침을 한층 더 완화하고 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검사도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CDC가 코로나19 무증상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한 가운데 어제는 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검사도 의무화하지 않는 추가 격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CDC는 무증상자가 5일 격리를 끝내면 이후 최소 5일간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기존 격리 기간 단축 지침을 고수했지만 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만 격리가 끝날 무렵에는 항원 검사를 받는 것이 최고의 접근법이라며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고 개인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CDC는 데이터 자료를 근거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의 30%가량은 5일이 지나도 전염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무증상자라도 5일 만에 격리를 끝내는 것을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을 받은 사람만 외부 활동을 허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한 연구 결과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 가능성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팬데믹 시기에 임신부가 받은 스트레스로 이 시기에 출생한 아이들은 사회성과 운동기능 발달이 다소 느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CDC가 공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신 37주 전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임신부의 조산아 출생 수는 100명당 4.9명이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임신부의 조산아 출생 수는 100명당 7명이었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임신부의 조산아 출산 수가 백신을 맞지 않은 임신부에 비해 더 낮은 겁니다. 저체중아 출산은 백신 접종 및 미접종 임신부 모두 100명당 8.2명으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의 전체 임신부의 조산아 출생수는 100명당 6.6명, 저체중아는 100명당 8.2명이었습니다.
CDC의 이번 연구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미네소타, 오리건, 워싱턴, 위스콘신 등 미국 6개 주에 거주하는 16세에서 49세 임신부 4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반면 코로나19 시기를 겪은 임신부가 낳은 아기는 대유행 이전 아기와 비교해 운동 기능과 사회성에서 발달이 다소 느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얼빙 메디컬 센터 연구진은 2020년 3월에서 12월 뉴욕에서 태어난 아기 25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시기 출생한 아기들의 사회성과 운동 기능의 평균 점수가 대유행 이전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 62명의 평균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떠나 임신부가 팬데믹 시기에 경험한 스트레스가 아기의 발달에 적게나마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성을 높이는 공식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한국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다가오는 11일까지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 이번 재외선거부터 투표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달 치러지는 20대 대선 재외선거에서 뉴욕이런 투표소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재외국민 투표 편의성을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이 오늘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이번 재외선거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정안은 재외 공간별 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인 재외국민 수를 현재 4만 명 이상에서 3만 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간별 추가 투표소 설치 한도를 최대 2곳에서 3곳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경우 투표소가 기존 4곳에서 최대 6곳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방역 문제와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투표 시간 연장 등을 재외 공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 조정 가능한 사유도 확대됩니다. 재외선거인 영구 명부제도 보완됩니다. 지난 선거에 참여한 경우 투표 불참 횟수에 관계없이 별도 신고 없이 투표에 참여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재외 유권자들의 기대를 모아온 우편투표는 여야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습니다.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을 뽑는 재외선거는 오는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 동안 시행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 뉴욕 총영사관이 처리한 민원 업무는 전년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일반 민원 업무가 예전 수준으로 회복한 데다 격리 면제서 발급이 2만 건 이상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발표한 2021년 민원 업무 처리 실적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처리된 민원 업무는 총 6만 5,61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보다 76.1% 증가한 수치고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도 17.6% 늘어났습니다. 민원 업무 증가의 주요 원인은 작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직계가족 방문 격리 면제서 발급입니다. 7월부터 시작된 격리 면제서 발급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중단되기까지 5달여 동안 총 2만 981건이 발급됐습니다. 격리 면제서 발급을 제외할 경우 연간 민원 처리 실적 건수는 총 4만 4,637건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80% 수준에 머물렀지만 2020년보다는 19.8% 증가했습니다. 여권 발급 7,942건, 비자 발급 1,344건, 공증이 11,500건으로 대부분의 민원 업무가 평상시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반면 가족관계 등록과 공인인증서 발급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 각각 64%, 35.9% 늘어나 한국 방문이 어려운 데 따른 발급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뉴욕의 고급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동안 뉴욕에서는 400만 달러 이상 고급 매물의 계약이 1,900건 이상 성사됐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뉴욕 맨하튼의 아파트 중 400만 달러 이상 고급 매물의 계약이 1,900건 이상 성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총액으로는 160억 달러 상당입니다. 뉴욕의 부동산 업체 올셴 리얼티에 따르면 이는 맨하튼의 고급 아파트 거래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맨하튼 고급 아파트 거래가 예년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부유층 사이에서 뉴욕의 고급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았지만 지난해는 코로나19 탓에 외국 수요자의 입국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뉴욕의 자체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특히 주식시장 활황으로 현금을 확보하거나 저금리에 돈을 빌릴 수 있게 된 뉴욕 거주자가 주택을 업그레이드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재택근무나 자녀의 온라인 수업 등으로 뉴욕 부유층들이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이후 계약된 맨하튼 고급 아파트의 평균 면적이 지난 7년간 거래된 고급 아파트의 평균 면적보다 5% 이상 넓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도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연간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미국 진출 35년 만에 혼다를 제치고 토요타, GM 등에 이어 5위에 올랐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1986년 미국 진출 이후 35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판매량에서 일본 브랜드 혼다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은 현대차와 기아가 2021년 미국에서 148만 9,118대를 판매했다며 전년보다 판매 대수가 21.6%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현대차와 기아는 기존 연간 최대 실적인 2016년 142만 2,600세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현대차의 지난해 판매 대수는 78만 7,702대로 전년 대비 23.3% 증가했습니다. 기존 최다 판매 기록인 2016년 77만 5,005대를 넘어섰고 제네시스 판매를 제외하면 2016년, 2015년에 이어 역대 3위 판매 실적입니다. 현대차의 일반 고객 대상 소매 판매량은 69만 4,349대로 사상 최다였습니다. 현대차의 RV 판매 대수는 50만 9,957대로 전체 판매의 64.7%를 차지했습니다. 차종별로는 투싼, 아반떼, 산타페 순으로 많았고 제네시스는 전년 대비 202.9% 증가했습니다. 기아는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판매만으로 이미 기존 연간 최다 판매 기록이었던 2016년 64만 7,598대를 경신했습니다. 기아의 RV 판매 비중은 63.9%로 차종별로는 K3, 스포티지, 텔룰라이드 순으로 많았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데이비드 소어스 올버니 카운티 지방검사장은 어제 성명을 내고 쿠오모 전 주지사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재판에서 이런 책임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뉴요커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이러한 혐의에 대해 매우 불편한 심정이라면서 그러한 행위는 주정부는 물론 어떤 직장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결정에 따라 올바니 검찰은 최근 쿠오모 전 주지사에 대한 기소를 포기한 세 번째 지방검찰이 됐습니다. 앞서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와 나소 카운티 지방검찰이 쿠오모의 다른 성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기소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6일 자신의 지지자들이 미 의사당을 공격한 것에 대해 오는 6일 플로리다주에서 열 예정이던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에서 기자회견 대신 15일 애리조나에서 열 계획인 집회에서 자신의 불만을 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초 6일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평화적 권력 이양을 중단시키기 위한 지지자들의 의사당 습격을 조사하는 의회위원회를 비난하고 2020년 대선에 대한 거짓말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내셔널리그가 올해 지명타자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스포츠는 MLB 구단과 선수 노조가 새로 합의하는 노사 협약에 보편적인 지명타자 제도 시행이 들어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MLB는 현재 새로운 노사 협약을 마련하지 못해 지난해 12월 2일부터 직장 폐쇄 상태지만 MLB 구단과 선수 노조가 이달 중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면 내셔널리그 지명타자 제도 도입을 가장 먼저 합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메리칸 리그의 경우 1973년부터 지명타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그룹 방탄소년단이 2년 연속 후보로 지명된 미국 최고 권위 대중음악 시상식 그래미 어워즈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연기될 전망입니다.
시상식을 주관하는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는 오는 31일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 예정인 제64회 그래미 어워즈 시상식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레코딩 아카데미는 수입 대부분을 고가의 시상식 티켓에 의존하고 있어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행사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미 어워즈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행사를 1월 말에서 3월 중순으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저녁부터는 적은 양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8도, 섭씨 3도, 밤 최저 기온은 31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전 중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 오후에는 개겠습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